이어서 최신부 박성득 통신정책실장께서 최신부 차관님을 대신하여 정보화 입국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경상현 최신부 차관님께서는 국회 법률특위 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사회 하시는 분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저보다는 분명히 경상현 차관께서 오셔야 하는데 부득이해서 못 오신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 경차관이 오신 것처럼 해서 원고에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한국학술전산망 워크숍에 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길남 교수님이라든지 강민호 단장님, 또 이용경 여기 단장님 모두 아주 친한 분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앞서서 끌어갈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교재가 지금 가지신 분의 183페이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아시지 않겠느냐 해서 굳이 그 책을 보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먼저 서두에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와 정보통신 관계를 말씀드린 후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설명드린 후에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신정책 성과는 컸습니다. 그동안 만성적인 전화 적체로 인해서 공급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에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확충을 집중 노력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이루어서 지금 전화 보급에서는 세계 8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80년대 이 통신의 그 정책 분야와 사업 기능을 분리해서 통신공사를 발족시키는 데 큰 뜻이 있고, 그 이후에 교환기 개발이라든지 이 대량 공급 체제를 갖추어서 80년 당시에 200만 정도 갖고 있던 전화가 지금은 2천만 대입니다. 그만큼 해서 1가구 1전화 시대를 실현을 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 교환기를 가지고 올림픽 통신을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통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과시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에 이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화 이외의 분야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초보적인 설비에 충족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즉 급속한 기술 혁신과 국내외 사회 변화 추세에 대처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대외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이념 대결이 태조하고 국가 간 경제적 실리 추구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경제 전쟁 시대의 도래로 기업 경영의 세계화 가속이 되고 지구화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또 EC라든지 나프타 등 경제 불역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보호 정책으로 기술 패권주의가 확산돼서 선진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 기술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정보통신과 그 각종 사회 환경 등
첨단 산업 관련 핵심 기술 보호 장벽이 높아져서 자기 기술이 있어야 남의 기술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통상 압력은 가중돼서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이라든지 통상 환경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분야,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 가트 조달 문제 등에서 선진국의 경제 우위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화,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땀을 좀 닦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데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러나. 한편 우리 국내 이 대내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 이 병폐 현상일 것이지만은 경제 효율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 80년대에는 급격한 임금 상승, 또 3D 현상과 연계해서 잘못하면 제조업이 공동화될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문제와 해외 기술과 부품에 의한 조립 가공이 구조적인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후발 개발도상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열세이고, 또 선진국에는 기술 경쟁에서 열세로 국제 수준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추진 체제가 분리되어 있어서 시스템 산업의 특성과 경제 여건의 변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곤란한데, 이는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통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시스템화되고 네트워크와의 진전으로 경제 기조도 규모의 경제에서 연결의 경제 시대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개선이 필요하고, 또 특히 기술 수명이 짧아 한 발만 뒤져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통신 산업에 기술적 뒷받침이 없는 종래의 지원 정책으로는 선진국은 물론 대만 등 경쟁국에도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게 될 실정에 있어 이는 어디서 연유하느냐 하면은 종래 산업 정책이 국제적 경제 전쟁 시대에서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부적합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내외 여건 외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와 또 정보통신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는 국민 편의를 정진하고 시장의 경제 자율 기능을 장려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보의 규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진 경제의 정착,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규현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보화는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한 필수 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정보화로 작고 효율적인 정보를 구현할 수 있고, 산업을 정보화함으로써 선진 경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보화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 정보산업 자체가 또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주력 산업으로 새로운 부국의 원천이 되기 때문으로, 이는 부존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 전략형이고 고부가가치 저공해 산업으로서 2000년대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선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뒷받침하게 되고, 임금 상승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이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사회 하부 구조로서 80년대까지는 도로, 항만 등 물류 유통망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는 정보 유통망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어서 정보통신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은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고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가 큰 신사회 간접자본이므로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과거 발상을 대전환해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시키는 것으로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경제 입국으로 고도 경제 성장 실현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대까지는 정부와 입국으로 선진 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입국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적극 건설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와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기술 혁신과 경제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시스템 산업에 부합하는 종합 체계적 행정 추진을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정책 기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부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의 정부화를 촉진해서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의 정부와 관련 투자를 확대시키고 공공자료의 DB화를 적극 추진하며 2단계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으로서 국민복지 업무, 지적재산권 관리 등 7개의 우선 행정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정권, 보험, 투자, 금융 등 제2금융 전산망을 구축하며 교육용 컴퓨터의 조기 보급 등 학교 컴퓨터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전산망의 연계 운영을 위해서 각종 정보의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산업의 정보화 등 민간 부분의 정보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업종별 즉 무역, 유통, 철강,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 그 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며 민간기업의 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1000만 대 보급으로 1가구 1단말기 실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화 즉 산업단지라든지 금융서비스 모형이라든지 선진 농촌형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정부화 센터로서는 전국의 우체국, 한국통신데이컴의 정보통신관 등을 활용해서 구축하도록 하되 이는 지역 정보화 추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 연구망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와 사회의 새로운 사회 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2010년대까지 전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및 가정을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종합한 멀티미디어 환경 하에서 경제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대용량의 정보가 초고속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선도계층, 아마 여러분들을 지칭하죠. 선도계층을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망 구축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대역 공중통신망으로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되 먼저 초고속 국가정보망은 주요 거점 도시를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국가기관망을 정부 주도로 구축해서 교육 연구망과 국가행정망을 이에 수용하고 단계별로 고속화를 추진하면서 요소기술 개발과 이용 여건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며 교육 연구망 및 시험망은
개방망 형태로 정부 출연연구소, 교육기관, 기업연구소를 수용해서 연구기관 간의 정보교류, 기술개발, 시험망으로 활용하며 국가행정망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촉진과 기존 행정전산망의 고속화를 달수토록 해나갈 겁니다. 다음은 일반 공중을 위한 광대역 공중통신망은 이 광가입자 케이블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97년까지는 공공기관과 대형 빌딩에 건설을 하게 되고 2002년까지는 중소기업과 인구 밀집 지역에 2010년대까지는 일반 가정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ISDN 구축은 97년까지는 요소기술과 기반을 조성을 하고 2002년까지는 기업 중심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까지는 전국 범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시책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막대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수요를 유발하게 되므로 앞으로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나가면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진국의 미국과 일본 이시는 각기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호와 규제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기능은 축소하고 사후관리 기능은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기능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규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실질적 경쟁 촉진을 위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수 사업자 경쟁 시대에 대비한 시장관리 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보장시켜주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주축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DB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산업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 도입, 수출 장려 지원 등 종래 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국제 비교 우위 확보에 노력하며 종래 일반적 육성 방식을 탈피해서 전략적 분야를 중점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보통신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통신 산업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 통상 정책으로 대외 개방을 국내 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과 국제화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적 선도 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촉진하며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지원 확대 시책으로 우선 정보통신진흥기금, 통신공사의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서 민간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 리스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핵심 기술을 중점 개발 대상으로 삼아서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비한 고유 기술, 미래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기술, 또 기술 개발 위험이 커서 민간 부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술과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애로가 되는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년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의 조기 산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능력 있는 연구팀이 지원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요소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급 정보통신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연구 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미래 정보통신 인력 양성을 위한 초중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사업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노동과 자본을 위주로 한 요소 주도형 성장을 뛰어넘어 정보와 기술력에 기초한 성장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엄청난 기술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화해야 할 분야로서 정보사회를 주도할 선진 경제정책 부처로서 최신부가 지향하는 신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해서 정보가 경제사회 곳곳에 물처럼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보와 정도가 국력의 지표가 되는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한국 창조의 기반이 구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소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면 21세기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될 세계 경제 지도상에서 우리 한국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